네,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주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최근에 LG, GS, 지주사의 힘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주사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이면 좀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연히 배당을 노리는 투자. 다만 주가 워낙 올라가기 있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요.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는 특히 기관 투자가 특히 연기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정성도 있고 최소한이라도 배당을 준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인덱스 펀드가 만약 들어온 시기가 만약 겹쳐진다 그러면요. 이런 주식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입니다. 많이들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중에서 좀 관심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LG 같은 거, GS, 두산 하나 다 좋은데요. 특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정유주의 관점에서도 GS를 저 개인적으로는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거랑 상관없이 정유주에 대해서 너무 또 올랐다 싫어하시는 분들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은 앞서 이월 전문가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두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내년도까지 보면 지주회사 중에서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효열 소장께서도 두산을 오늘 추천해 준 바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들어봤고요.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나 봤더니 철강주에 대해서 워낙에 철강주는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요새 좀 입지를 가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주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한 10위권에 보면은요, 올해 다 올라갔거든요. 유일하게 좀 거의 떨어진 것이 포스코죠. 포스코는 작년 대비 주가 오히려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소외받았던 종목인데요. 당연히 외국인도 매도가 많았었는데요. 10월달, 11월 마찬가지인데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의 좀 포스코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른 적이 없는데요. 1,600억 정도 이상을 샀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한 350억 정도 샀고요. 동국제약도 110억 정도 이상을 샀는데요. 도대체 왜 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철근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철강석 가격도 문제 있고 중국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제 정유주로 얘기할 때요. 결국은 포인트 하나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줄이고 오히려 수입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중국이 말이죠. 자체적인 어떤 생산 조절 그리고 구조 조정하면서요. 중국이 11월 달에요. 수출 물량을 확 줄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제적인 시세가 좀 회복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포스코가 올라갈지 동국제약이 올라갈지 현대제철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에 사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증권주들이 지금 2,000포인트를 앞두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지수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들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성증권이 유독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토너스투자증권의 원재웅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증권 유독 오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와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증권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요. 6% 초반에 머물던 약정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9월부터 좀 빠르게 증가하면서 11월에는 6.8%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삼성증권의 PB 중심의 지점 영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문형 랩 자금이 지금 삼성증권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9월 달에는 2.1조 원에 머물던 삼성증권 전체 랩 잔고가 11월 달에는 2.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6천억 원의 랩 자금 유입이 지속되었고요. 이 중 수수율이 높은 자문형 랩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랩 수익성이 타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타사의 자문형 랩 비중은 전체 랩 잔고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액 자산가 기반의 PB 영업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랩 판매가 타사보다는 수월할 전망입니다. 최근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증권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유입 속도가 가장 빠른 삼성증권이 20% 이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 고점을 넘어서면서 증권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닥권에 머물러 있던 증권주의 주가가 탄력을 계속 받을 수가 있을까요? 증권주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삼성증권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증권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개인 자금 유입이 지금 본격화되지 않아서 바닥권의 증권주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과 달리 타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점유율 및 랩 자금 유입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개인 매매 비중도 50%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개인 매매 비중도 91%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형주와 중소형 증권주 사이에 갭이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므로 갭 메우기 형태의 소폭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토러스 투자증권의 원재웅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증권사들의 추천주를 보니까 중복으로 추천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닉스예요.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 이제 두 군데 증권사가 이제 추천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하이닉스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하이닉스를 또 갖고 계시고 고생하신 게 사실입니다. 누가 어쩜 이런 농담도 하죠. 지금 보면 아프리카의 눈물 이런 것들 뭐 시청률도 좋아지고 MBC인가요? 방송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증권가에서 하이닉스의 눈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만큼 시청자분들, 특히 일반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 하이닉스 때문에 올해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특히 초반에 좀 좋은 적이 있었지만은요, 이것이 결코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럼 지난주에 좀 반등을 했는데 왜 반등했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도시바에서의 이제 낸드 플래시의 어떤 공장에서 잠시 그것도 0.09초인가요? 정전됐다는 건데 별로 그런 것들이 결국 한 20% 정도 생산여력을 줄여든다는 것이 내년 봄까지다라고 하면서 주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 진실 그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요.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보면 그 주력 제품이라고 저도 뭐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DDR3의 그 1GB짜리인데요. DDR3 이번 달 말이죠. 상반기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1.09달러라서요. 지난 한 두 달 대비 지금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번 달에 1달러 이하까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반도체 하지만은요. 언제까지 반도체 가격 떨어질지 모르고 뭐 내년 1, 4분기가 될지 내년 2, 4분기가 될지 뭐 논쟁이 많은데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고 하이닉스 사실 분 많이 있겠지만 저라면 왜 하이닉스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많고 이렇게 머리 아픈데요. 가장 쉬운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사시면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 그리고 주식수를 늘리고자 하시는 분 많은데요. 외람되지만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요. 하이닉스 대주주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 줄 사건, 두 줄 사건, 10줄 사건, 100줄 사건 대주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수익률은 똑같다는 것이죠. 5% 올라갈 때, 삼성전자 5%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간혹 6%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죠. 좀 더 안정적인 주식, 주도주 중심으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가 올라갈 것 같고 정말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가 온다 그러면 저 자신도 분명히 하이닉스를 적극 매수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보러 뭐 증권사 두 군데 추천하고 이번 주 올라갈지 모르겠죠. 뭐 10% 올라갈지 20%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보러 그럼 이학영 위원 당신은 사겠냐 추천하겠냐 그러면 저는 외람되지만 추천할 마음은 지금 없습니다. 네, 위원님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고픈 마음은 없으신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10% 올라간다 20% 올라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5%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좀 베팅을 하고 싶고 그게 훨씬 더 스트레스도 적고 말이죠. 훨씬 더 안정된 주식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도 머리 아프다. 코덱스 삼성그룹이 왜 안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고요. 예. 그게 정말 가장 탑픽 중에 탑픽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것이 방송되는데 하이닉스의 눈물 정말 공감 가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이요. 개별 종목 한 가지 볼까요? GKL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GKL은 이제 금요일 날 말이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블록들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19%가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관광공사가 갖고 있던 지분을 이제 다 그 기관 투자가 국내외 기관 투자가한테 이제 물량을 넘긴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시 한번 요즘 보면 강원랜드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GKL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선호했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재미없었는데요. GKL에 대한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즉 외형은 많이 늘어난 듯
늘어났지만 오히려 타짜 같은 전문 그 갬블러들이 많이 와갖고요. 수익성은 다른 카지노 업체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말이죠. 워낙 좀 높아졌다는 것이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의외인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투자증권은 블락들이 이렇게 나왔고 주가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과감하게 주간 추천주로 올려놔 있네요. 네. 우리투자증권에서요.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우리투자증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인 고객들이 꾸준히 입장하는 가운데 중국이 고객 유입에 힘입어 고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양호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반 이익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날 가격이요, 블록딜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지지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카지노의 주가를 설명하는 것은 강원랜드이기 때문에 네.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편한 주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강원랜드가 좀 배당주로서에도 관심을 많이 했잖아요. 네. GKL 쪽은 오히려 덜 합니까? GKL도 마찬가지겠죠. 앞에 배당은 고배당을 주겠지만 네. 주가 자체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정된 것은 강원랜드가 조금 더 선호도가 갈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우리 투자증권이 추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주가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카지노주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굿모닝 즉시큐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